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손주들에 둘러싸여 9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것과 65살이 되기 전에 화장실에서 홀로 쓰러지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62살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에서 깼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후 그의 아내가 부엌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아내에게 제가 32년 경력 동안 400번도 넘게 들었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전조 증상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침내 알아챌 때쯤이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수 연구를 하고 있으며 32년 동안 병원 진료실 안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 전역의 환자들로부터 수천 건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똑같은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건가요? 그리고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5살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들, 뇌졸중, 심장마비, 급작스러운 장기부전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내부에서부터 신체를 조용히 파괴하는 5가지 특정한 생활습관 패턴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여러분의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너무나 심각하게 손상시켜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에서 20년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의 장기들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동맥이 약해집니다.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때 발견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싼 치료나 복잡한 수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조정,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신체의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의 정확한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자동으로 난간을 잡으시나요?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꼭대기에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시나요? 20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긴급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무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기 무덤으로 보내는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께 조기 붕괴를 일으키는 5가지 숨겨진 요인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재앙을 겪는 사람들의 85%가 전날까지 명백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90일 만에 생물학적 나이 지표를 되돌릴 수 있는 특정 아침 습관을 밝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검진 결과가 정상이었더라도 현재 여러분의 장기를 파괴하고 있는 간과된 영양 결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는 아마도 이것을 검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창은 아직 열려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90대까지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70살이 되기 전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토콜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는 제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에서 손주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다음에 나올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 조용한 살인자가 여러분의 몸속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심장병도 아닙니다. 훨씬 더 교활한 것이며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5살에 도달하기도 전에 갑자기 쓰러지는지의 이유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어느 날은 완벽하게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이 다음 날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천 건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경고 신호를 비명처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잠깐 동안 어지럽나요?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야 하나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나요?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위험 구역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포 복구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어제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조금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혹은 시장으로 걸어가다가 혹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만약 깨어난다면 그들의 전체 삶이 바뀌어 있습니다. 몸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 나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존엄성, 독립성, 인간답게 살아갈 능력을 잃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95세 이전에 쓰러지는 이유는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자가 회복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5가지 구체적인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5가지를 모두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아침 독약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자신의 온몸을 세포 파괴로 이끄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2세 전직 사업가. 항상 자신을 잘 돌봤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했습니다. 몸을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찬물을 마셨습니다. 에너지를 위해 밥 한 그릇과 국을 먹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1월 아침, 한강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부인이 30분 후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을 때 그는 모두가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건강했습니다. 운동도 했고 잘 먹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박 씨, 당신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혈관을 파괴하고 장기를 약화시키며 당신의 몸을 치명적인 붕괴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65세 이전에 쓰러지게 만드는 두 번째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성미세 염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염증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베면 부어오르고 빨갛게 변하며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급성 염증입니다. 그것은 좋은 염증입니다. 당신의 몸이 싸우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경고하는 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동맥, 관절, 장기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집 밑에 숨겨진 불처럼 천천히 타오릅니다. 연기를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전체 기초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50세에서 70세 사이에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급성 심장질환, 뇌졸중 또는 급속한 장기 부전을 겪은 사람들의 51%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CRP 수치, 즉 C반응성 단백질, 염증 지표가 수년간 높아져 있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 높았을 뿐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은 매일 조용히 혈관벽을 부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끄럽고 깨끗한 파이프는 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매일 그 파이프에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 벽이 거칠어집니다.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당신의 몸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내 이 상처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플라크를 만듭니다. 플라크가 쌓입니다. 파이프가 좁아집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완전한 막힘, 심장마비 또는 뇌로 이동합니다. 뇌졸중. 이 전체 과정은 10년, 15년, 20년 동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 만성미세 염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3가지 주요 범인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빵, 라면, 달콤한 과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만듭니다. 20년 동안 하루 3번 이렇게 먹으면 온몸에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손상된 지방입니다. 모든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화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용유를 재사용할 때, 하루 종일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 식당에 튀긴 음식을 먹을 때, 수소와 오일이 든 가공 간식을 먹을 때, 당신은 부패한 지방을 혈류에 직접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상된 지방 분자는 면역 체계를 자극합니다. 몸은 그것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런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거나 돈이나 가족 문제로 끊임없이 걱정하면 몸은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쉬지 않고 생산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벽을 직접 염증시킵니다. 강남에 사는 62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의 3배를 보였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과체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는 비상 모드에 있었습니다. 염증이 내부에서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은 스스로를 먹이며 자랍니다. 악순환을 만듭니다. 염증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세포는 더 많은 염증 신호를 생산합니다. 더 많은 염증이 더 많은 손상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손상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발견한 세 번째 치명적인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염증 순환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제가 목격한 65세 이전에 건강이 악화된 환자의 60%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붕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만성염증은 손가락을 베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보이는 부기와는 다릅니다. 그런 종류의 염증은 눈에 보입니다. 치유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염증은 혈관, 장기, 뇌 등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왼팔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또는 저녁 식탁에서 일어섰다가 쓰러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사람을 죽이는 염증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4,000명이 넘는 환자의 혈액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동료들까지도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 뇌졸중, 장기 부전을 겪은 환자들은 모두 붕괴하기 몇 달 또는 몇 년 전에 혈액 검사에서 하나의 공통된 지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사이토카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60일 새 택시기사인 박 씨가
가끔 피로를 느낀다는 불편함만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야간 근무 후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경계선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나이에 전형적인 나이 관련 문제를 가진 전형적인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전체 염증 지표 패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차트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12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손주들과 놉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몸이 지속적인 내부 공격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면역 체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 전쟁이 내부에서 혈관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격한 프로토콜을 제공했습니다. 3개월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염증 지표가 70% 감소했습니다.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에게 일어날 뻔한 대규모 뇌졸중으로부터 그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흰쌀, 흰빵 또는 단 것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격렬하게 급등합니다. 이 급등은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때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직접 염증시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 부족입니다. 몸은 자연적으로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이러한 필수 지방이 필요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흰 쌀을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특히 쌀이 주식인 한국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더 좋은 것은 전체 쌀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이 생선들은 염증과 싸우기 위해 몸이 절실히 갈망하는 정확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을 살 여유가 없다면 고품질 생선 기름 보충제를 드십시오. 셋째, 강황과 생강을 매일 섭취하십시오. 이 두 재료는 염증 파괴자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을 물에 끓여 따뜻하게 마시십시오. 국에 강황 가루를 추가하십시오. 이 침묵의 염증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일단 장기 손상으로 진행되면 과정을 멈추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65세 이전에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4번째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년 진료 경력에서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저는 장장벽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장벽은 정확히 한 개의 세포 두께입니다. 단 하나의 층입니다. 화장지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이 무너지면 하루 24시간 동안 독소가 혈류로 직접 누출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몸의 모든 장기를 파괴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뇌졸중 및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의학 용어는 장 투과성이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고운 망사 스크린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영양소는 통과시키면서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는 차단합니다. 하지만 손상되면 이 스크린에 구멍이 생깁니다. 큰 구멍입니다. 이제 박테리아, 독소 및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이 혈액으로 누출됩니다. 면역체계가 패닉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외부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전신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맥에 염증이 생깁니다.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관절, 간, 췌장, 모든 것이 내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60세 이상 환자의 80%가 심각한 장장벽 손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혀 알지 못합니다. 3년 전 강남의 제 병원에 들어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2세였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피로와 머리가 멍한 느낌을 호소하며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매년 10년씩 늙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상승된 염증 지표, 당뇨병 전 단계 포도당 수치를 보여주었고 콜레스테롤은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짜 문제는 심장이나 혈당이 아니라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소화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문제도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장벽 손상은 조용히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멍이 생기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장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8주 만에 그의 염증 수치는 60%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스스로를 중독시키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장벽을 파괴할까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장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장벽이 약해집니다. 둘째, 소염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이나 두통 때문에 이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장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복용할 때마다 작은 침식이 생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인데 가공식품과 설탕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이것들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먹여 살리고 그 박테리아들이 장벽에 직접 구멍을 뚫는 독소를 생산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벽을 즉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뼈 육수를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진짜 뼈 육수, 최소 12시간 끓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내벽의 구멍을 말 그대로 메워주는 콜라겐과 젤라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마시십시오. 둘째, 매 끼니마다 발효 채소를 드십시오.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절임 채소입니다. 이것들은 장 내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필요합니다. 셋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30일 동안 모든 가공식품을 제거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포장 간식도, 인스턴트 라면도, 가공육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드실 때마다 장벽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처럼 갑자기 쓰러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5번째 요인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모든 세월 동안 어떤 단일 질병보다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의 내부 시계의 조용한 파괴이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마스터 타이머가 있습니다. 몸속 모든 세포는 언제 스스로를 회복해야 하는지, 언제 호르몬을 분비해야 하는지, 언제 음식을 소화해야 하는지, 언제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입증된 의학 과학입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타이밍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시계가 고장나면 몸은 제가 혼돈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무작위 시간에 급등합니다. 혈당이 안정되어야 할 때 급락합니다. 바이러스가 공격할 때 면역 체계가 잠듭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가장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 메커니즘이 멈춥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몸이 지금이 몇 시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62세 강남에 사는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혼란스러워하며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늘어나 제 병원에 왔습니다. 몸이 자신을 배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을 조사했을 때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밤 9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2시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러고는 5시 30분에 커피 3잔으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금이 하루 중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장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간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심장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무작위 시간에 자고 밤늦게 밝은 화면에 노출되면 몸속 모든 장기에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50개의 다른 오케스트라가 50개의 다른 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혼돈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코르티솔이 잠들어야 할 자정에 분비됩니다. 소화 효소가 음식이 없는 새벽 3시에 시스템에 넘쳐납니다. 몸이 여전히 낮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달마다 해마다 이 혼돈이 여러분을 내부에서 천천히 파괴합니다. 이제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몸의 리듬을 다시 확립해야 하며 다른 모든 것을 제어하는 3가지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점, 기상 시간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대략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주일 내내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몸은 일요일의 추가 수면보다 이 일관성을 더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기준점, 식사 시간대입니다. 매일 10시간 안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마지막 음식 섭취는 저녁 5시 전에 끝나야 합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완전한 14시간의 휴식과 회복, 시간을 줍니다. 박 여사는 이 한 가지만 바꿔서 저녁을 4시 30분으로 옮겼는데 2주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기준점, 어둠 노출입니다. 해가 진 후에는 모든 밝은 빛, 특히 휴대폰과 텔레비전의 청색광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뇌는 어둠 속에서만 멜라토닌을 생산하며 멜라토닌은 단지 수면용이 아닙니다.
몸의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및 회복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밤 8시 이후에 밝은 화면을 쳐다보면 말 그대로 당신 몸의 회복 시스템을 꺼버리는 겁니다. 박 여사님이 이 3가지 기준점을 고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식단을 바꾸지 않고도 4kg이 빠졌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만성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드디어 지금이 몇 시인지 알게 되어 수면 중에 제대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를 바꾸세요. 이제 제가 50대와 60대 분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목격한 6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12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처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방안의 절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고쳐서 목숨을 구한 환자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종일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물이요? 정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간단한 실수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조용히 당신의 피를 걸쭉하게 만들고 있고 다음 황금 시간대 안에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혈액은 점차 걸쭉해지고 점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에 방치된 기름처럼요. 아침 6시에 일어날 때쯤이면 혈액이 가장 위험한 농도에 이릅니다. 심장은 이 걸쭉한 피를 좁은 혈관을 통해 펌프질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작은 혈전 하나, 작은 막힘 하나면 10초 만에 모든 게 멈춥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62세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잘 드시고 매일 저녁 산책하시고 혈압약도 완벽하게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루틴은 똑같았습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 다음 바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은 먼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느려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3월 어느 아침 부인께서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산책 준비를 하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앰뷸런스가 아산의료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의 절반이 대규모 뇌졸중으로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살아나시긴 했지만 이제 왼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그날 아침 혈액이 너무 걸쭉했는데 운동으로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아무런 도움도 유동성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몇 분 안에 혈류로 흘러들어가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일정에 맞춰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가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험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2시간마다 200ml를 마시세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아침 8시, 오전 10시, 점심 12시, 오후 2시, 저녁 4시, 저녁 식사 전 6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액을 최적의 점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고 싶지 않아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200ml를 한 잔 더 마셔야 합니다. 네, 한번 소변 보러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불편함이 수면 중이나 일어난 직후에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혈액 농축을 예방하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이 단 14일 만에 위험한 혈액 농축 지표를 되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같았던 환자들, 혈액 검사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점도를 보였던 환자들이 2주 후 완전히 정상화된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즉시 반응합니다. 박 선생님의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첫 번째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심장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구체적인 단계들이 당신이 손주들의 졸업식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70세가 되기 전에 짐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 단백질 규칙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최소 2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이것은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축적된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데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몸은 8시간 동안 금식했습니다. 쌀죽이나 토스트만 먹이면 본질적으로 장기들에게 단백질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20g은 계란 2개에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조각 또는 작은 고등어 한 토막을 의미합니다. 씹기 어려우면 갈아 드세요. 하지만 오전 8시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65세 전에 쓰러진 환자들, 그중 80%가 아침 단백질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둘째, 수분 섭취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밤 동안 혈액이 걸쭉해졌습니다. 이때가 대부분의 뇌졸중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요. 그 물 한 잔이 정상적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과 마지막 의식이 있는 순간 사이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식사 사이마다 200ml를 더 마시세요.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황금 시간대 동안 혈액 점도가 최적 상태로 유지됩니다. 셋째, 마그네슘 회복 습관입니다. 제가 진찰한 조기 심장 질환을 겪은 모든 환자들은 심각하게 고갈된 마그네슘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심장이 리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혈관이 이완될 수 없습니다. 하루 400mg이 필요합니다. 호박씨 한 줌이면 그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의 다시마가 나머지를 제공합니다. 또는 두부 2조각이면 됩니다. 이것들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우리나라 어디서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어야 합니다. 기억날 때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넷째, 생명을 구하는 운동 패턴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긴 산책은 잊으세요. 부담스러우면 헬스장도 잊으세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연속 10회,
하루 3번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운동 하나가 낙상을 예방하는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림프 배출을 자극하며 근육 조직의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80세 이후에도 독립성을 유지한 모든 환자들은 이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70세 이전에 와상 상태가 된 모든 환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5째, 수면 회복 시간대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은 밤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세포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년간 반복하면 노화가 3배 빨라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남의 72세 여성분, 그분은 수면 일정부터 고쳤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서 이 영상을 캡처하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물을 마시고 단백질을 드세요. 다음 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만 하세요. 그 다음 날도 하세요. 14일 이내에 에너지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3개월 이내에 혈액 수치가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1년 이내에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세월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황금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좋아요나 구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가정을 파괴하는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길을 바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조기 쇠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 박사의 5가지 생활 습관 중 어떤 것을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수명 연장 지혜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